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자, 저는 서울숲 초록친구 키트 가드닝 수업 진행을 맡은 이선영입니다. 자, 입장해 주고 계신가요? 조금 기다릴게요. 입장하시는 동안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님 입장하셨네요. 오늘이 아무래도 일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늦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범님. 저희가 한 10시 40분경에 다시 문자 드렸었는데 다들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신혜님 반갑습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잘 받으셨나봐요. 세탁씨앗 3개 보내드렸는데 잘들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군요. 민정님도 반갑습니다. 수연님 반갑습니다. 쉬시는 일요일이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자, 14분 들어오셨나요? 한 2분만 더 들어오시면 최고라고 해주시고 민정님 하셨나요? 누가 하셨죠? 어쨌든 한 2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시간이 저 11시 조금 넘어서 지금 11시 3분. 화면은 잘 보이세요? 오늘따라 또 이렇게 더 조명을 많이 설치했더니 굉장히 환하게 잘 보입니다. 다들 잘 보이시는 거죠? 소연님 반갑습니다. 네, 나연님 화면 잘 보이신다고. 아미님, 링크를 잘못 받으셨구나. 어떡해. 반갑습니다, 아미님. 그래도 잘 찾아오셔서 다행이세요. 유튜브로 하면 좋은데 어떻게 잘 안 돼서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 이후에는 저희가 유튜브로 서울숲 계정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서 다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윤님은 2분이시라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저는 서울숲 초록친구 키트 가드닝 수업을 진행을 맡은 이선영이고요.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대면에서 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목소리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 초록친구 키트 취지는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자 서울숲에서 제작한 키트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계속 매달 지금 다양한 버전의 초록친구 키트가 제작돼서요, 이번이 8번째 정도 되고요. 초록친구 키트는 사전에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로 예약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씨앗이나 이렇게 생긴 키트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이 초록친구 키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뭐 화분이나 안 쓰시는 재활용 용기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받아보셨면 아셨겠지만 새싹 3종이에요. 이 새싹은 가장 키우시기가 쉽고요, 빨리 드실 수 있는 종류라서 준비해 드렸고요. 세 가지 새싹은요, 유채, 다채, 정무순이에요. 한번 키트를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안내지 보내드렸고요. 안내지에 보시면 이렇게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도 적혀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한 땀 한 땀 따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배양토 보내드렸고요. 또 화분 깔망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씨앗 3종을 보내드렸어요. 여기 씨앗에 보시면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정무, 이거는 다채, 여기에는 유채, 이렇게 씨앗 3종을 보내드렸고요. 또 이렇게 미니어처 보내드렸는데요. 이 미니어처는 아마 받으신 분이 다 다른 종류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화분 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삽으로 쓰시는 부분이고, 이쪽에 이제 씨앗 심을 때 이렇게 구멍 뚫는 용도, 그리고 이쪽은 다육이 같은 거 심으실 때 식물체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이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하시기 전에 씨앗을 한번 뜯어서 저희가 어떻게 생겼나 관찰부터 해볼게요. 정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씨앗이 좀 둥글고 크고요. 색깔도 갈색, 연한 갈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또 그 다음에 다채랑, 이게 다채인데요. 다채랑 이렇게 유채랑은 별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쓰시고 남은 다음에 좀 위에를 딱 묶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나중에 쓰실 때 편리하실 것 같아요. 다채는 보시면 약간 검정깨처럼 검고 동글동글하고, 정무에 비해서 정무랑 비교해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무는 크고 다채는 작은 편이에요. 씨앗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오늘 준비하신 분들은, 신청을 사전에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재료가 다 있으신데요. 신청을 혹시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 생활용품 다 파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가시면 이렇게 배양토도 있고요. 씨앗도 굉장히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씨앗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씨앗은요, 오늘 그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유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채 같은 경우에는 카놀라유 아시죠? 그 카놀라유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카놀라유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새싹으로 키워서 그냥 드실 경우에는 비타민이 함량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씨앗은 아까 보여드린 다채인데요. 다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이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비타민이 듬뿍 들었을 것 같죠? 화분이 필요한가는 제가 화분이 없다면 종이컵은 좀 그러시고요. 종이컵 말고 요즘에 아이스커피 같은 거 드시면 테이크아웃 컵 있으시죠? 그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대답을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화분 여러 개 필요하냐? 화분이 3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다른 거를 심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고 두 번째 아까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다체에 대해서 설명하시다 말았는데요. 다체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라고 불리고 이름만 들어도 비타민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비타민이 많으실 것 같죠. 그래서 비타민 실제로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을 저희가 새싹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크게 키워서 성체라고 하죠.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타민 함량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새싹으로 키워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여기 꺼내서 보여드린 꺼내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정무인데요. 꺼내서 보여드린 정무인데 이 정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무랑 무 만드는 무순 아시죠? 무순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그 무순에 들어있는 영양분도 비타민이 굉장히 많고 시금치의 한 3배 정도로 비타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드린 것 중에는 정무라고 해서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비타민이 있어서요. 이것이 또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좋으신 건 아시죠? 그리고 특히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시력 보호에도 좋다고 하니까 노화 방지, 시력 보호 뭐 좋다는 얘기는 다 있고 또 중금속 배출에도 좋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은 시절에 사는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이 드시면 좋은 채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화분에다 많이 심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재활용 용기도 함께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이런 통이나 뭐 다른 뚜껑 달린 통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수경 재배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새싹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경 재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과 같은 거 드시면 이렇게 뚜껑 달린 통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씨앗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로 키우실 때는 좀 물에 불려놓으신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최소한 1시간에 2시간 불려놓은 게 좋으신데 오늘 저는 불려놓은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이 불리지 않은 걸 쓰긴 할 건데요. 불려놓으면 좋으신 점이 발화율이라고 해서 새싹이 빨리 싹이 트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새싹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씨앗에 이렇게 코팅이 안 돼 있어서 보시면 반짝거리질 않아요. 이래서 그냥 키워서 드셔도 좋다고 합니다. 코팅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워서 새싹으로 드시기에는 약간 좋지가 않아서요. 물에 불리게 되시면 코팅된 부분이 코팅되지 않은 것이 더 잘 불어나서 새싹들이 더 잘 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싹이 트는 데는 한 18도에서 22도니까 요즘이 약간 쌀쌀해지긴 했는데 실내 온도가 저희도 그냥 난방하지 않는데 보니까 23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싹 트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집안에서 그냥 간편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싹은 먼저 제가 미리 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0월 20일 날 정무를 키운 건데요. 한 나흘 닷새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랐어요. 잘 보이세요? 보시면 줄기가 붉죠.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어서 이 무순이 지금 혼합된 씨앗인 것 같아요. 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음식점에서 먹던 그 무순 형태고요. 붉은색 줄기 같은 경우는 적색무라고 해서 앞으로 빨간색 무가 될 거지만 이 붉은 부분에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합니다. 나흘 닷새 정도 키웠는데 이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 수확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 키운 건데요. 유채는 이 정도밖에 자라질 않았어요. 뭐 한 1, 2cm 밖에 자라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실 때 위를 종이 같은 거로 덮으셔서 어둡게 키우셔야 새싹들이 잘 올라오고요.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빛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둡게 키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탈색되는 경우도 있어서 위에 어두운 청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덮어서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채는 같은 날 심었는데요. 여기 날짜 보이시죠? 10월 20일이라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기록해서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은 샐러드 먹고 난 통인데요. 이렇게 키워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 키웠는데
거의 다채는 비타민이라 기대를 했는데 발화율도 좋지 않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큰다고 되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키운 게 미리 키워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새싹 재배기인데요.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중에서 많이 구하실 수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된 건데 붉은색이 정무고요. 이쪽이 다채랑 이게 혼합해서 제가 뿌려봤더니 이렇게 많이 자라서 오늘 저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확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런 용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위에가 이제 구멍이 난 게 이쪽에다가 트레이라고 하죠. 이 위에 씨앗을 뿌리시게 되는데 여기 항상 물이 젖어 있게 찰랑찰랑하게 물을 넣었죠.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물을 좀 뺀 상태고요. 물을 이 정도 찰랑찰랑하게 넣어주셔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 트레이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닿게 해서 뿌리에 물이 항상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점. 만약 이런 걸 이용하실 거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신 것처럼 그냥 부엌에서 쓰시는 그 키친타올이라고 하죠. 그거 까셔도 되고요. 아니면 얇은 솜 같은 거, 새싹 재배용이라고 해서 솜을 코튼을 빨기도 해요. 그것들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시험삼아 키친타올에 이렇게 해봤는데 무리 없이 잘 자라서 이것도 이틀 정도 있으면 수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기에 부엌 휴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까시고요. 그리고 물을 이 휴지가 촉촉하게 작게 이렇게 잠깐 두시면 금세 이렇게 젖어 올라요. 젖어 들인 거 보시죠? 그래서 좀 촉촉하게 되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고 이 위에 씨앗들을 이렇게 솔솔솔 이렇게 뿌리시고 그리고 위에 몽 이런 것들로 덮어서 어둡게 이렇게 보관하셔서 매일 이제 물을 좀 갈아 주셔야 되겠죠. 매일 물이 있나 없나만 좀 확인해 주셔서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간편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5일 정도면 무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라서 일주일 안에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을 주시면 수경 재배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들 키우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저희 화분 준비하셨으니까 화분에 키우시는 방법인데요. 화분에 키우시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어린 잎이라고 하죠. 새싹 단계에서 조금 더 자란 단계까지 키워서 드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화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화분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휴지 깐 건가고 나연님 말씀하시는데 부엌 휴지 깔았고요. 휴지 같은 경우는 물을 주게 되면 그냥 일반 휴지는 풀어지게 되니까 일반 휴지는 좀 그렇고요. 부엌 휴지들 거의 쓰시지 않나요? 그거나 아니면 냅킨이라고 해서 약간 더 이게 더 조직이 단단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분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화분 없으시면 테이크아웃 컵도 괜찮고 플라스틱 통도 괜찮고요. 뭐 밑이 뚫려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 주시는 양만 조절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화분 같은 경우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이렇게 화분 깔망이라고 해서 이런 거 덮어주시는데요. 뭐 이게 없으시면 뭐 양파망도 쓰셔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시면 신문지를 한 장 짧게 얇게 깔아서 밑에 바닥에 깔아줘서 흙만 새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흙을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흙 같은 경우는 전체 이 화분 높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화분 높이를 이렇게 보시고 전체 화분 높이의 한 80% 정도 흙을 채워주시는데요. 이렇게 생긴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테두리까지 넣으시면 거의 80%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에 흙을 넣으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너무 꽉꽉 누르시지 않는다는 거 한번 넣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 흙에는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배양토라고 해서 팔고 있고요. 소독이 되어 있어서 새싹이나 이런 씨앗을
심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손으로 만지셔도 균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고요. 이 배양토 안에는 식물들이 자라기 좋게 여러 가지 영양분도 들어있고요. 식물이 자라는데 좋은 그런 상태의 흙을 만들어 놓은 인공 혼합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밖에 있는 흙 퍼와서 해도 되나요? 하시는데 그런 흙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균들이 많고요. 뭐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미생물은. 그래서 좋지 않고요. 이왕이면 새 흙을 사서 심으시는 거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시면 거의 이 테두리에 맞겠죠? 그래서 살살살 고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탁탁 쳐서 표면을 편편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 안에 보내드린 거 다 받으셨죠? 어떻게 잘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넣으라고 말씀드리면 가끔 꽉꽉꽉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꽉꽉 누르시게 되면 흙 안에 저희가 적당한 양의 공기가 들어있고 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하게 수분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너무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흙이 다져지게 되면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딱딱 치시거나 손으로 살짝 이렇게 고르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주게 되면 약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흙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씨앗을 심어 볼 건데요. 정무부터 한번 심어 볼까요? 정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건 점뿌리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멍을 이쪽으로 뚫어 주시면 돼요.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 주시고, 잘 보이시니까 2개 정도 한 구멍에 넣어보면 돼요. 구멍은 한 씨앗 크기 2~3배인데요. 살짝 찔러서 요 정도? 요 정도면 1cm 안 되겠죠. 1cm 안쪽으로 들어오게 뚫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구멍마다 이렇게 정무 씨앗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흙을 살살 고러주시는데 저희는 도구가 있으니까 없으시면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 구멍만 살짝 덮일 정도로 아주 얇게 흙을 덮어주세요. 판판하게 됐죠. 자, 이제 물을 위에다 주셔야 되는데 다른 거 한 가지 더 해보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자, 이거 다른 거 하나 더 이렇게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깔방 닫고요. 흙을 옆에 좀 치워 놓을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한나님 들어오셨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분 전체 높이의 한 80% 정도 흙을 채워주세요.
제가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잘들 듣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빠르세요? 말하는 게?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흙을 넣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탁탁 치고, 자,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소연님 좋다고 잘 보고 있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안 다시면 제가 잘 보시고 계시는지 어떠신지 잘 몰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이 끝난 이후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소리가 요란하지만 탁탁 쳐서 이렇게 23분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키트를 좀 많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보내드려서 한 70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날짜에 다들 도착하신 거겠죠? 빨리 보내는 편으로 보내긴 했는데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80% 된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줄 뿌리기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유용하죠.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키트를 신청하신 분들은 키트에 있는 거에 뭐 집에 가지고 계시는 재활용 용기든지 뭐 이런 철제류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보통 키우시다 보면 화분 한두 개 정도는 집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키트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 사셔야 되니까 약간 번거로움이 있겠죠. 하나씩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한 2알 정도 넣으시는 게 아까 정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으세요. 2개나 3개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1개는 넣으면 혹시 안 올라올까봐 더 넣는 거고요. 그래서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다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나연님 잘 보고 계신다고 하시고 도연님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몰라가지고. 자, 이거는 다채인데 아까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이, 이름도 비타민이 얼마나 많을지. 그래서 이거는 요만큼씩 한 꼬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대여섯 개? 몇 개나 집히나요? 집어봤더니 10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뿌리시고 줄줄 졸졸졸 이렇게 흘리듯이 뿌려주세요. 이렇게 졸졸졸졸. 제 손이 자꾸 카메라를 가려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다 뿌려서 한번 보여드리고 덮어볼게요. 흙을. 자, 구분이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졸졸졸 뿌렸어요. 조금 충분히 뿌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키우실 게 아니라서 완전히 키우실 거면 이제 솎아내기라고 해서 뭐 중간에 솎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린 잎으로 바로 잎만 나오면 드실 거라서 요 정도 뿌리시고 이렇게 삽의 편편한 면으로 이것도 아주 얇게 살짝 덮어주세요. 돌려가시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검은색이라서 흙은 갈색이고 해서 구분이 가네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구분이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제일 편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덮어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2가지 이렇게 했고요. 또 무채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이런데 어떻게 심으시냐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다가 제가 다른 테이크아웃 컵이 마땅히 없어서 아까 저희가 새싹 심기로 한 이 통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그 차 있잖아요. 홍삼차인데요. 그거 이렇게 속에 이런 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다른 거를 이렇게 심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재활용품이 너무 많아서요.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사실 아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해서 씨앗은 좀 넉넉히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싹 채소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새싹으로 드실 거면 물에 키우실 경우 바로 드시고 뭐 간편하게 채소로 드실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고, 어린잎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키우셔야, 한 20일 정도는 키우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혼합하시면 재밌기도 하고 뭐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는 간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한 80%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살살 골라서, 유채 같은 경우도 아까 두 번째 했던 줄 뿌리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줄을, 이건 세로로 그을까요? 뭐 이거는 각자 취향대로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줄, 4줄까지도 되겠네요. 4줄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보이시죠? 그리고 유채를 다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 줄에 졸졸졸졸 뿌려주세요. 양을 얼만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 줄에 뭐 이렇게 골고루 들어갈 정도, 한 5개, 6개 적당히 잡으시고 졸졸 뿌려주시면 돼요. 표면을 이렇게 살살살 흙으로 덮어주시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씨앗이 클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무순 심은 방법으로 콕콕콕 점을 뚫어서 심어주시고요. 이렇게 씨앗이 작은 경우에는 다채랑 유채 같은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그 위에 솔솔 뿌려주시는 방법이 더 심으시기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편하게 되겠죠. 살살살 이렇게 힘을 좀 빼시고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제 물 뿌리는 건데요. 물 주는 게 싹 올라오는 데는 제일 중요하신 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영양분도 있고 환경이 온도도 좋고 한데 물을 주시지 않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물 주실 때는 지금 씨앗을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무순 심은 것부터 드리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물을 주게 되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물조리개를 추천하는 편인데요. 끝이 가늘기 때문에 물 조절하시기가 쉽고요. 또 이게 없으시면 또 머리에 뿌리는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분무기, 저는 좀 좋은 분무기는 한데요. 이렇게 생긴 분무기도 좋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통 쓰시는 그런 분무기,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물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걸 주실 때는 만약에 뭐 이런 거 없으시면 또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을 제가 준비된 게 없는데 끝을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는 거죠. 접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을 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가운데 이렇게 주시게 되면 씨앗들이 다시 흙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자리로 주실 때 밑에 뭐 받치셔야 되겠죠. 이렇게 받쳐놓고 할게요.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세요.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주시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재밌다고 하시네요. 제가 오늘 답글도 봐야 되고 이 시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물을 주세요. 가장자리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흙이 스며들어요. 흙 속에 물이 습기가 스며들면 색상이 보시다시피 약간 변화가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흙이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떠오르기 때문에 좀 시간차를 두시고 천천히 주시는 게 좋아요. 커피 내리는 것 같아. 맞아요. 드립 커피 내릴 때 그런 식으로 하죠. 동전 모양으로 돌리라고. 그러고 보니 이 물조리개 생긴 것도 커피 드리퍼랑 거의 같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실수도 많이 하지만 재밌는 정보를 제가 거꾸로 또 얻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요즘 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들 뵙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커피 내리는 것 같이 한번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리시면 지금 밑으로 물이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졌죠. 물 주실 때는 이렇게 충분히 화분 밑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뭐 분무기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를 한번 활용해서 또 해볼게요. 오늘 커피 흙에다 내리는 커피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분무기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압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하는 건데요. 이걸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뭐 많이 파는데요. 편에서 사긴 하는데 물 넣으실 때 여기 머리를 따시면 안 돼요. 물 주실 때 옆으로 물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따게 되시면 여기가 압력이 두는 게 있어서 고장나서 나중에 굉장히 사셨는데 못 쓰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한 가지 팁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편하긴 해요. 이렇게 물을 주시면 더 곱게, 훨씬 더 곱게 물이 골고루 가죠. 그래서 분무기 쓰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이게 전혀 흙에 파지지도 않으면서 골고루 물 주실 수 있어서 분무기 있으시면 분무기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뭐 굳이 없으시면 이거 쓰시지 않고 집에 있는 종이컵이나 뭐 컵 같은 거 끝이 뾰족한 거 여기 전기주전자 있잖아요.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걸로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충분히 주셔야겠죠? 물을 좀 이렇게 충분히 다들 잘 보고 계신 거죠? 좀 지루하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 여러 번 해서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거 주실 때 밑으로 물이 떨어지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 주는 건 다 설명드렸고, 자, 이거 이제 씨앗 키운 거 같은 경우인데 이게 물 주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주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젖었죠. 남은 물은 이렇게 좀 따라서 버리시고 또 물을 더 주시고 약간 씻어내듯이 하셔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완전 밀폐된 것보다는 이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이렇게 뚜껑을 꼭 덮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렇게 띄어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위에는 어둡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서 이게 관리 요령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싹 키우는 데는 이렇게 수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물을 충분하게 주실 필요가 없고 이 겉에 표면이 좀 말랐다 싶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그게 요즘 같은 게 사실 가을에 더 이렇게 건조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안에 난방도 하시게 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건조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물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시고, 싹이 올라온 다음에는 좀 더 약간 물주기를 늦춰서 하셔도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제일 좋으신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새싹을 키워서 바로바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뭐 이렇게 흙으로 하셔서 같이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해서 보셔서 키우는 재미도 있으시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열심히 이제 씨앗이 싹이 틀 때까지 물주기 열심히 하시면 맛있는 비타민이 있는 채소들을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키우셔서 비타민도 많고 영양분도 많은 그런 채소들을 내 손으로 키우셔서 정말 무농약이겠죠. 저희가 키우는 건 특히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새싹 채소 같은 경우 씨앗 자체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드셔도 좋아서 비타민이 많은 그런 3종 채소들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아미님 집중해서 잘 보고 있다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각자 하나씩 키워서 관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현님 그리고 상범님도 감사드리고요. 나연님 감사합니다. 은숙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종현님 지금 들어오셨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키우는 과정을 틈틈이 올려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 초록 친구들이 크는 과정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싹들 20일 무라든지 로메인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건 한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마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에 좋은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숲에서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